예, 장기표입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큰 포괄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문명시대의 도래로 보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도 말하자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뿐만, 새로운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야권 통합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 새로운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를 신문명 시대의 도래로 보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량 실업의 문제, 실업자가 엄청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업률이 약 한 3.4%, 한 105만 명 정도 되지만 실망 실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업자가 되려고 그러면 현 시점, 조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해야, 그래야 실업 통계에 잡힙니다. 아이고, 나는 몇 달 동안 노력해보니까 취직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취직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안 됩니다. 실업자 되기도 어렵습니다. 즉, 그런 노력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실망 실업자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 실망 실업자가 진짜 실업자입니다. 노력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취업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예 이제 절망적인 사람들, 취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게 진짜 실업자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약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즉 대량 실업 사태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보통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데,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역대 정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창출이 안 됩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단 말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 또 소득 양극화 문제, 이것도 심각한데,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소득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고 처음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소득 양극화는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소득주도 성장, 한쪽에서는 옳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틀렸다 하고, 또 주 52시간 문제, 이 주 52시간 문제, 그다음 주 68시간 하던 것을 주 52시간으로 줄였으니까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이걸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러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전부 다 지난 시대의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량 실업, 일자리 창출. 옛날에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 계속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줄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전에 무슨요, UN 일자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중요 16개국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200만 개, 없어지는 일자리가 710만 개,
그 순 감소 일자리가 얼마냐? 510만 개입니다. 이게 현재의 이 트렌드입니다. 경향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큰일인데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창출할 수 없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침 오늘 아침에 이 주 52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이 칼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누구냐 하면 그런 사람이 박병원 씨인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낸 분이고, 이분 기업하는 분인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좀 잘 소개를 해놨네요. 하여튼요, 이 주 52시간제를 줄이면은 얼핏 생각하면 노동자들에게 득될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행되면 어떠냐 하면 이 임금이 한 달에 약 한 33만 원 내지 39만 원이 줄어집니다. 이 평균 임금이 약 한 260만 원부터 261만 원부터 318만 원, 즉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261만 원부터 318만 원 그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한 33만 원 정도 임금 줄어지면 큰 돈 아닙니까 이거? 10% 이상 임금이 주는데요. 그리고 어떠냐? 이 일 끝내고요, 만약에 강제 규정이 돼가 이거 시행하면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즉 잔업을 하면 노동시간당 150%, 50%를 더 얹어서 받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거 못 받는다 아주 자세하게 써놨네요. 즉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노동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일자리를 그러면 줄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옳습니다. 왜? 일 안 하는 사람, 이 500만 명이나 되는데, 말하면 일자리 나누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하는 사람만 오랜 시간, 즉, 법정 근로 시간은요, 주 40시간입니다. 저는 이 주 40시간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2시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근데 그럼 주 40시간, 52시간도 지금 노동자들이 반대하는데 주 40시간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반으로 줄어집니다. 반까지는 아니면 3분의 2로 줄어집니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러냐 이거야. 이에 대해서요, 근본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편리할 대로. 근데 주 52시간제가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고임금 노동자들. 즉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들은 좋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이대로 하라고. 왜 그러면 한쪽에서는 찬성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하느냐? 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업 경영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쪽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러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삼박질하면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 방안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40시간을 일을 하고도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 40시간 하고도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주 52시간 하고도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면 임금에는요, 직접 받는 이런 기업에서 받는 임금도 있지만 사회적 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 이 실제로는 이전 소득입니다. 사회적 임금이라는 말은 임금의
가름하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실제로는 뭐 사회에서 임금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교육비나 어로비나 이런 것을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사회적 임금이라 그럽니다. 그치,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낮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금 많이 받아도 교육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거기다 사교육비까지 나가고 어로비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임금 많이 받아봐야 허탕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되느냐? 임금을 낮춰가지고 임금이 높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임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대량 실업 문제라든지 소득 양극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무슨 문제까지 생기느냐, 무슨 문제까지 해결되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너무 많이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는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장, 또 여기다가 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운동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가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이요, 공자나 뭐 예수쯤 됩니까? 외국인들 아무리 인권 보장하자 한들 그 생김새도 다 다른데 그다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을 안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명한 방법. 그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만약 임금이 낮으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게 안 들어오죠. 또 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물가가 낮아야 또 수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임금이 높으니까 물가가 높고, 물가가 높으니까 수출은 잘 안 되고, 그동안에 중국제가 다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디 집에 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캄보디아 제품이 옷 같은 거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이게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운영이 빵점입니다. 즉 이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를 통해서 자동화와 신제품이 말하자면 일반화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 운영 방안이 뭡니까? 임금 체계라든지 물가 체계라든지 사회보장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장기표는 신문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문명 사상, 이념, 정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말하자면 신문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그 다음에 자본이 유출됩니다. 해외의 낮은 임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본들이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금년 한 해 빠져나간 돈이 150억 달러라 그러네요. 150억. 이게 빵점짜리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주 60시간을 하자.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주 52시간도 많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주 40시간을 하든지 48시간으로 하자.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저도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전에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우선 우리가 역할을 하고, 만약에 방해해야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끝장낸 다음에 이런 우리의 비전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 주 52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새 정당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